이게 비만하고 당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비만일 때는 위저부라는 데가 좀 덜 잘려서 위절제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랬을 때나 또는 아주 높은 BMI 보통 뭐 45 이상 되는 슈퍼비만에 해당되는데 위절제만으로 했을 때는 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당뇨의 경우는 위절제가 충분히 안 돼서인 경우보다는 우회술 케이스인데 위절제만 해서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또는 우회술을 했는데 우회한 길이에서 좀 부족해서 결과 당뇨 재발되는 경우나 당뇨가 그렇게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위절제의 비만의 환자는 그냥 절제 불충분 그게 제일 많은 것 같고 당뇨 환자는 수술법 선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가 인슐린 기능을 따질 때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인슐린 측정을 하면 되는데 인슐린이 몸 안에서 상당히 빠르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잘 나고 있는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인슐린이지만 너무 빨리 분해가 돼서 대신할 게 없을까 찾다 보니까 C펩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 C펩타이드가 인슐린 전 단계인 전구물질하고 이렇게 1대1로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되면서 인슐린 하나하고 C펩타이드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인슐린은 너무 빨리 분해가 돼 버려서 측정 자체가 시료가 떨어지니까 C펩타이드를 재요. 그래서 저희가 C펩타이드를 수치가 곧 췌장 기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C펩타이드의 수치가 공복 때 당뇨 환자의 경우에 1.4가 넘으면 그냥 정상적인 췌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이게 여태까지의 당뇨 내분비 약물 치료 하시는 분들의 이제 기본적인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술 대상인 환자한테 췌장 기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고 절제를 할 거냐, 우회수 중에 무엇을 할 거냐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췌장 수치가 그런대로 다 1.4 이상 나오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금식 상태에서 포도당을 줘서 자극하는 경고당 부하 검사라는 걸 해보니까 공복 때 예를 들어서 한 3점 나왔는데 포도당을 주고 30분, 60분, 90분 이렇게 경과되면서 올라가야지 당연사인데 올라가는지 그 경과를 보니까 전혀 안 올라가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뭐 3.0, 3.2, 3.1 또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한 2시간 돼서야 한 5점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을 췌장 기능을 정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췌장의 기능, 그러니까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보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능이라는 지수를 계산을 해요. 저희가 인슐리노제닉 인덱스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췌장 수치로 알려져 있는 C펩타이드보다 좀 더 아주 객관적인 췌장 세포에서의 인슐린 생산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0.4보다 낮으면 분비능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 분비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데 C펩타이드는 괜찮아 보이지만 분비능이 떨어진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절제수 갖고는 치료 효과에 도달하는 게 힘들어요. 우회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는 둘 다 GLP-1이라는 인크레틴, 인슐린을 불러내는 인크레틴이 많이 나온 수술은 맞지만 위절제는 섭취 제한식의 의미가 더 강한 거고 우회술은 섭취 제한술식하고 흡수 제한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이 아래쪽 소장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인크레틴을 분비하는 데는 더 유효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췌장 기능이 분비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우회술이 적합해요. 그런데 몸무게하고 공복 때 췌장 수치 C펩타이드만 보고 수술법을 위절제를 해놓으면 분비능 계산을 못한 경우에는 그 수술법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췌장세포가 부활되는 그 수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 개선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환자의 예를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수술 검사만 하고 가신 분의 사례거든요. 52세 된 남자분이고
당뇨는 10년 되셨고요. BMI는 29 나오세요. 그러니까 보험 대상은 맞지만 20%만 보험되는 선별급여라 그러는 30이 넘어가야지 이제 그 일반적인 보험 패턴대로 되는데, 당뇨의 경우에는 27.5 이상이 되면 수술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보험 혜택의 비율이 줄죠. 이분은 오셨는데 지금 현재 인슐린을 맞고 계시고요. 인슐린을 맞는 상황에도 당화혈색소는 12.2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셨지만 인슐린 용법에도 좀 적응이 잘 안 돼서 적합한 인슐린 용법을 쓰려면 아주 대용량의 인슐린 요법을 하루에 2번에서 4번까지 줄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당뇨 수술 예정을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공복대 C펩타이드가 4.1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췌장기는 괜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위절제만 해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포도당을 주고 나서 30분 단위로 저희가 C펩타이드를 봤더니 30분 뒤에는 오히려 3.7, 1시간째 될 때 3.6, 거의 비슷비슷하게 큰 변화 없이 인슐린 분비량을 측정했더니 공복때 18점, 30분 뒤에는 15점, 60분 뒤에는 11점, 별로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약간 무반응 또는 약간 떨어지는. 그래서 이분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측정을 했더니 오히려 마이너스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0.4 이하면은 분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분의 저희가 인슐린 저항성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내장 지방이 곧 인슐린 저항성이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뭔가 저항 요소들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로 저희가 호마 IR이라는 걸 많이 써요. 여러 가지 그 메소드가 있는데 그중에 호마 IR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 호마 수치가 2.9가 넘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14점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고, 인슐린이 만들어져 봐야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섭취 제한식하고 흡수 제한식이 같이 있는 수술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회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루아의 우회술로 결정을 하고 이제 수술 예약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술법의 선택에 따라서 특히 당뇨의 경우에는 수술 실패까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인슐린 이미 쓰고 있는 사람, 당뇨 5년 이상 된 분, 내원시 당화혈색소 수치가 8.5가 넘는 분, 이런 분들은 우회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회술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위내시경 결과까지 보고 식도염이 있냐 없냐를 보는데, 루아이냐 12장 우회술이냐 대등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뚱뚱한 고도비만 뭐 BMI 수치가 높고 지방 수치도 높고 이런 분들은 12장 우회술이 좀 적합하고요. 좀 BMI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저 정도 체중을 갖고 있는데 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루아이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잘못된 얘기일 수 있어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구당부화 검사라는 검사를 해서 췌장 상태, 인슐린 분비 능력, 인슐린 저항성, 이걸 다 계산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술법 선택하는 거는 사실 전문적인 당뇨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예를 들면은 위 소매절제술만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대중화된 수술이니까. 그런데 그런 의료기관에서 당뇨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